포스텍이랑 카이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수능 최저를 아예 버린 학생들은 아예 그냥 이때부터 면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포스텍이 워낙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입시일과 준여자입니다. 지금 포항공과대학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발음할 때는 포스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지스트 이런 과기원 위주의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과기원은 좀 밑에 쪽에 있고 포항공과대학교는 좀 위에 쪽에 있어서 포항공과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항공과대학교는 6개의 수시 제한에 포함이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6개를 쓸 때 포스텍을 쓴다면 그 6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카이스트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쓸 수 있어요? 수시 6개 제한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 안 해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여타 과기원들을 쓰게 되면 총 10개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개를 지원하는 게 물론 자소서를 다 써야 돼서 굉장히 빠듯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한 번뿐인데다가 자소서는 한 번 쓰면 그걸 갖고 이제 다변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카이스트만 쓸 게 아니라 유니스트, 지스트, 지스트 이런 쪽도 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반 학종 전형과 창의 IT 인재 전형이 있고 고른계 전형이 있는데 인원수 자체가 너무 적죠. 참고로 포스텍은 제가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를 보내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4년 전에는 포스텍만 한 10명 넘게 보냈어요. 그래서 포스텍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도 항상 1위고 또 이제 문의도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그 합격자들이 많고 학교에서도 알아서 이제 여기는 포스텍이랑 카이스트 위주로 해주는 곳이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포스텍과 카이스트 그다음에 이제 과기원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센터로 엄청나게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으로 다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인재는 거의 별로 많이는 안 옵니다. 일단 인원수 자체가 적기도 하고 여기 창의 IT 인재 넣을 정도면은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별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아이들 스스로 면접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제가 실제로 그 학생들이 면접을 이제 그 준비하는 걸 구경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저한테 도움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지금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3배수 선발하니까 결과적으로 면접을 보는 학생은 90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이게 지금 수능 다 다음 날에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전년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년도에는 수능 여부와 상관없이 꽤 이제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지금 11월 16일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포스텍 카이스트를 합쳐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로 짰어요. 그러니까 포스텍의 합격만을 위한 프로그램, 카이스트 합격만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짜여져 있고 그 안에 자소서랑 면접을 같이 붙여가지고 할 겁니다. 면접을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은 원서 접수 후에는 너무 늦어요. 왜냐면 수능 공부를 그래야 하긴 해야 되니까. 물론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를 쓴 학생들은 최저가 없지만 보통 포스텍 카이스트를 쓴 학생들은 서울대나 고려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최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준비 기간은 오히려 방학 때예요. 방학 때 자소서 준비하면서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셨죠? 이거 날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11월 8일에 이거 발표하는 거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능 날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이렇게 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잡혀있는 면접도 많지만 그 주 토요일에 잡혀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로 면접 보러 가야 돼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포스텍 면접 겁나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 만들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학생들이 만들어준 예상 문제를 잘 못 따라가고 기출 문제도 잘 못 풀어서 진짜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때 푹 자고 가더라도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서류 3배수의 면접 100%예요. 네. 그냥 이 900명 내에서는 그냥 면접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면접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에 발표가 나면 수능 최저를 아예 버린 학생들은 아예 그냥 이때부터 면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스텍이 워낙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넣어놓고도 언제 붙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면서 본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 수능에서 어떤 최저를 맞출 학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서울대 일반을 쓴 학생들, 연세대를 쓴 학생들, 그냥 카이스트 포공 이렇게 쓴 학생들은 그냥 수능 최저를 아예 신경 안 써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이 면접을 준비하러 오는 거죠. 왜냐면 1단계 내에 붙기만 하면 면접 100%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준비할 때 저희가 시스템을 두 개로 짜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동안에 자소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자소서 면접을 같이 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저희 쪽에서 자소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붙어서 이제 또 연락 오서 면접 준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텍이랑 카이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왜냐면 이쪽에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의 완전한 맥을 짚고 그것과 거의 이제 적중을 맞춰가는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저희는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서 그 가르쳐주고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텍이랑 카이스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11월 8일 이후에 아마 포스텍 면접반이 따로 한 번 더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볼 거는 카이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로는 36페이지 그리고 과기원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 4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에 한 2~3명 정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많이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면접일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쭉 나눠져 있어서요. 좀 독특한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스트도 면접일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과별로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단일학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그 학생들이 면접에 전화를 해서 조정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월 21일에 딴 학교에 면접을 봐야 된다면 전화해가지고 저 다른 날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다 넣으세요. 일단 다 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디지스트든 지스트든 카이스트든 유니스트든 어차피 6개 제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총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10개가 되는 거예요. 디지스트는 4배수인데 면접 50%고요. 4배수 내에 들어갔으면 결국에는 그냥 면접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발표 면접, 일반 면접, 신춘 면접이란 말이에요. 되게 까다롭죠. 여기 인원수를 보시면 다 해봐야 200명 남짓이에요. 네, 200명 남짓이고 어차피 아시죠? 과기원들은 그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시 인원수가 전체 그 신입생 인원수예요. 200명밖에 안 된 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요 전형은 4배수를 해봤자 총 인원수는 결과적으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800명은 글쎄요. 적은 인원수는 아니죠. 지스트는 어떨까요? 지스트의 면접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역시 수능 전에 면접이 되고 대신에 디지스트는 수능 전에 아예 최종 발표까지 11월 8일에 나는데 여기 수능 보고 나서 11월 22일에 발표를 해줍니다. 저라면 디지스트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여기 꼭 디지스트 쓰세요. 기분 좋으라고. 지스트의 경우는 일반 전형이 113명으로 아까 우리 봤던 디지스트보다 오히려 더 학교장 추천은 둘 다 동일하게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10명, 고른기회 전형이 15명입니다. 과기원의 고른기회 전형이 경쟁률이 꽤 할만하다라는 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른기회 전형 해당자들은 과기원도 꼭 고려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특히나 과기원들은 고른기회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경우 대부분 다 입학금이나 뭐 이런 그 등록금들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다니면서도 장학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스트는 4배수를 뽑아서 서류를 70, 30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20분 내외 구술 및 특기 면접이라서 일반 면접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런 그 과기원 면접들이 얼마나 학생들 한 명을 탈탈 터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20분 동안 혼자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그래서 20분 동안 거의 혼자 말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짧은 질문에도 답변을 1분 정도로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이기 때문에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대한 분석도 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대망의 카이스트. 카이스트도 의외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합격을 많이 시켰고 특기자 전형도 합격을 시킨 케이스가 있고 외국고 전형도 합격을 시킨 케이스가 있고 일반 전형도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제가 이제 보낸 명수가 3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학점 면접 전형이고 외국고 전형은
여기 면접일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제가 이제 보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좀 성적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외국고 전형 학생들은 미리 입학처랑 상담을 꼭 해보세요. 입학처에서 딱 대놓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우리 뭐 합격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거의 그 말대로 됐었으니까 입학처랑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학처는 열려 있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건 아니지만. 자, 카이스트는 11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면접일은 11월 27일로 약 12일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천 전형과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8일에 면접을 보니까 두 전형 모두, 이쪽 양쪽 전형 모두 다 저희가 이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2.5배수기 때문에 한 1,300명 정도까지만 1차 합격이 돼요. 그리고 서류가 60, 면접 40으로 면접의 반영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일단 영어로 기본적으로 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스텍보다 카이스트가 면접이 훨씬 어렵습니다. 둘 다 붙으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카이스트 면접을 준비하면 포스텍이 같이 준비된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카이스트 면접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기자의 경우에는 2배수만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예전에 좀 더 많은 배수를 선발해 줬었는데 지금은 특기 입증 자료를 내게 하는 대신에 2배수만 선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쪽 특기자 전형은 특허로 많이 뚫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특허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온 특허가 아니라 진짜 아이디어에 진짜 어떤 사회 생활의 어떤 편의성을 제대로 이끌어낸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도움 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이 그 자기의 특허를 의료법인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허로 그 의료법인은 이제 치과 의료법인이었는데요. 치과 의료의 진료 기술 자체가 발전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단한 학생들이 이 특기자로 합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특기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에 서류를 좀 꼭 평가 받아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네,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도 제가 되게 많이 보내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315명일 겁니다. 유니스트는 일반 전형으로 그래도 좀 많이 뽑는 학교이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3.5배수를 선발해줘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2.5배수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1,000명 정도에게 이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해서 유니스트를 중복으로 붙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이제 유니스트만 붙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경우에 제가 유니스트를 도움을 줘서 합격한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0%였습니다. 네. 유니스트는 종합 단면 면접 평가라는 걸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탈탈 털린다 이런 뜻입니다. 면접일이 언제인지 살펴보면요. 좀 독특한 게 이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보내요, 이번에. 네.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그냥 1차적인 평가를 하고요. 여기 315명 선발하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한 5, 6일 정도 됩니다. 금요일에 발표해서 금요일에 면접을 보니까요. 그리고 기획윤정이나 특기자 전형도 연락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유니스 특기자의 경우에는 제가 내신 5등급에서 7등급도 다 보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두 전형은 내신이 정말 거의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본인의 스펙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기원에 대해서 호공을 비롯해서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학교들은 호공을 제외하고는 6개의 수시 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 쓸 수 있는 건 10개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10개까지 써라 라는 게 저의 권장사항입니다. 조금 더 고생하셔서 올해 안에 입시를 꼭 끝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